시겠습니까? 네. 네. 가장 최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이낙연 총리를 보좌해서 시민사회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소비자 운동가로 시작을 했고요. 시민운동가죠. NGO? 예, NGO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운동을 16년 16년 정도 해왔죠. 그리고 소비자 운동을 하면서도 이제 가장 주력했던 것이 그 소비자들의 생명과 네. 안전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주로 해와서 그 일을 하다가 그 당시에 2000년대 초 후반에 계속해서 뭐 쓰레기만두 파동에서부터 뭐 김치의 뭐 기생충 알 사건에서부터 뭐 중국에서 멜라닌 사고에서부터 그런 게 쭉 있으면서 국가 대책의 하나로 식품안전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생겨서 몇 년도에 생겼나요? 그 기관이 2009년에 네. 생겼죠. 그래서 그 기관 만들어지는 것을 주도하다가 초대원장으로 그러면 그때가 조기 MB 정부 됐었습니다. 때 아닙니까? 예, 그랬죠. 근데 어떻게 그 시민사회 출신을 발탁한 배경이 있나요? 첫째는 뭐 그 식품안전에 있어서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창을 제가 했었고, 그 그래서 전에? 준비 작업을 좀 예. 했었고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있을 시절 때부터 때죠. 꾸준히 예. 이야기가 됐었던 사안인가요? 됐던 사안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우병 사태라든가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급하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시작이 됐는데, 뭐 첫째는 그런 이유였었고요. 준비를 해왔었고, 두 번째는 뭐 의사가 뭐 진영이 다르다고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것처럼 전문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 그 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고 국회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사실은 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회에 계시는 뭐 전해숙 의원이라든가 전현희 의원이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된 두 거예요? 번의 거절 끝에 원장을 했었습니다. 네. 네. 제가 맞았습니다. 우리 문종희 형이 한번 민주당에 갔었어요. 그래요? 그런가요? 언제냐면은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시고 네. 새정치국민회의가 여당이 됐잖아요. 아, 그때 전에는 이제 한나라당이었다가 그러니까 97년에 정권을 잡은 때. 예.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이 그 새정치국민회의로 갔다가 그 2000년 총선 때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문희상 의원이 공천받고 본인은 낙천되니까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갔어요. 그런가요? 그런 일이 무소속으로? 있었습니다. 예.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근데 민주당은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그 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있었죠. 그 전에. 새정치국민회의. 예. 아유 정말 디테일에 강한. 물 좀 주세요. 예. 네. 제가 그래서 별명이 용태일입니다. 그래. 용태일. 예. 역시. 디테일에서. 예. 좋습니다. 역시. 아이고 근데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같이 일을 하셨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같이 일하는 분들은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다. 얼마나 꼼꼼한 양반인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네. 힘들다. 그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추미애 보좌관 모셔갖고 임혜자. 네. 이낙연이 까칠하냐, 추미애가 까칠하냐. 둘 다 모신 분이었어요. 이낙연은 추미애의 남자 버전이다. 이렇게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 어떻습니까? 까칠한가요? 엄격하시죠. 아니 근데 얼마나 굉장히 대단하시냐면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맞죠? 근데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속으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계셨어요, 총리실에? 1년 반 1년 반. 네.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가습기 그 살균제 관련해서 국정조사특위 뭐 이런 거 하셨을 때도 참여하셨나요? 했었죠. 그 당시에 그때는 신분이 어떤 전문위원- 신분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서울연구원,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이름 바뀐 서울연구원에서 그 서울시의 건강도시하고 안전도시, 먹거리 보장도시 정책을 만들 때였었고요. 또 워낙 국제적으로 그 국제표준화기구의 소비자 안전 의장을 하고 있을 때여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우리나라 가습기 살균제 본인이 사고가 의장할 때였어요? 예. 근데 그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쇼크를 준 사건이었어요. 화학물질 제품 하나로 지금 현재 사망자 수가 1,549명이에요. 그런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있었고 저도 그걸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좀 역할을 했었어야 했고 그래서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력을 이렇게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자문관, 네. 국제식량농업기구 전문위원 이렇게 네, 네. 국제기구에서도 활동했는데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출신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아. 그리고 일부 활동하시는 분은 공무원이었던 게 계기가 돼서 가는 분들이 많고 시민사회 출신으로 전문가가 돼서 국제기구에서 활약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해야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경로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 개선해야 되는 건데 경로가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무원이어서 정부를 통하지 않으면 진입하기 어려워서 아마 젊은 세대들은 국제기구에 많이 도전을 하고 싶을 텐데 그것도 저는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국제소비자기구라는 국제기구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네트워크가 돼서 가는 사례고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게 가장 저한테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이제 실향민 가족 부친이 함흥에서 내려오셨고 이제 모친은 이제 전라도 정읍에서 정읍이에요? 이제, 예, 두 야, 분이 우리 이제 고향이.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남북 예, 여남이네요. 예, 맞습니다. 남북여가 그리고 아니라. 이제 그 곧바로 군인으로 군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고향이 다 다르고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고 홍천. 예, 동생들은 뭐 전주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살아본 것도 뭐 경기도 뭐 인천, 부천, 고양시 뭐 전주 다 알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살아봤죠. 대학 때는 어떤 학생이셨습니까? 대학교 때는 그 4학년 때는 이제 부총학생장을 해서 이제 학생운동을 학생운동 하셨어요? 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었고 뭐 그때 학생운동 굉장히 격렬할 때 아닙니까? 격렬했죠. 잡혀가고 그렇죠. 그랬습니까? 그뭐 여학생도 안 봐줄 때였잖아요. 네. 예, 예. 그럴 때여서 이제 저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탈춤반을 들어가서 탈반.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는 학회 연합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회 연합회장 하면서 제가 서울여자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를 이제 주도를 했었었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부총학생이 돼서 학생운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보니까 특이한 게 제가 조금 특이하다고 본 게 이 학사는 사회복지학을 했고요. 석사는 한국 사상사를 했고 박사는 소비자 경제. 그리고 최근에 또 뭐 과학기술정책으로 행정학 박사도 받을 예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력을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전공이 계속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제 마음과 관심을 따라서 저는 공부를 했고 뭐 학자가 되고자 하는 게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사업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저 어렸을 때의 경험 때문에 이제 가난, 뭐 불평등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워낙 하고 싶었던 거였었고 이제 소비자 운동을 하면서 도대체 이 소비 윤리나 이런 게 다 외국 철학만, 서양 철학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국 사상 속에서 소비 윤리, 지속 가능한 소비에 분명히 정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율곡의 소비 윤리를 좀 연구를 했었고. 그러면 한국 NGO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석사를 예, 받으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뒤늦게 했죠. 그리고는 이제 10년 소비자 운동을 하다가 보따리를 싸고 느즈마키 미국에 가서 네. 소비자 쪽 분야의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 소비자 경제. 예, 예. 과학기술정책학과는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도전이 AI에서부터 인공지능에서부터 뭐 GMO 같은 BT 기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과학기술의 도전이기도 하고 혜택이기도 한데 그 불확실성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정립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정부가 발표해도 이제 국민들이 불신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위에 소통 정책을 좀 만들고 싶어서 과학기술정책학과를 그러면 지금 아까 NGO도 하시고 네. 정부 사이즈에서 일도